211년 가을이었습니다. 위수 남쪽 조조의 진영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초와 한수가 이끄는 10만 관중 연합군이 강 건너편에서 조조의 군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밤마다 적의 기습을 경계해야 했고 낮에는 연합군의 도발에 응수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조가 패배한다면 천하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0만 대군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막강했던 연합은 분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 한 통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지를 쓴 사람의 치밀한 계산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가후의 이간계를 통해 심리전의 정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11년은 조조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조조는 북방의 원소를 격파하고 형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쪽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조조는 종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중의 장로를 토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관중의 군벌들을 자극했습니다. 마초를 비롯한 관중 십장은 조조가 자신들을 칠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이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마초의 아버지 마등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사실상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초는 한수에게 말했습니다. 관동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리고 장군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한수는 마등의 의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함께 싸우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마초와 한수는 양추, 이감, 성해 등 관중의 여러 장수들과 연합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이들의 군사는 10만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동관을 점령하고 조조군을 압박했습니다.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조 진영에는 한 사람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후였습니다. 가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휘서에 가후전이 실려 있습니다. 진수는 가후를 순욱, 순유와 함께 한 열전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후를 조조의 3대 책사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가후는 147년에 태어나 2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77세까지 살았습니다. 난세 한가운데서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은 드뭅니다. 가후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계책의 오류가 거의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후는 여러 주군을 섬겼습니다. 동탁의 부하였던 우보, 이각, 단회, 장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조입니다. 주군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해서 가후를 배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후가 섬긴 주군들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항복했습니다. 가후는 주군이 망하면 새로운 주군을 찾아 섬겼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후가 섬기는 동안에는 결코 주군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가후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찌를 줄 알았습니다. 211년 위수 전선에서 가후는 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조조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중 연합군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지형도 유리했습니다. 특히 마초의 기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마초는 긴 창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마초의 군대는 조조군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조조는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연합군은 조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토를 나누어 갖고 화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싸우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내주고 화친하는 것도 굴욕이었습니다. 이때 가후가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간시키면 됩니다. 조조는 가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후의 계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연합군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초와 한수는 의형제였지만 과거의 원수였던 적도 있습니다.
연합군의 다른 장수들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이들을 묶어둔 것은 조조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가후는 이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가후의 첫 번째 수는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연합군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수였을까요? 한수는 연합군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조조와 한수는 과거의 같은 해에 효령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년배였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수가 조조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수의 요청으로 서로 회담했으나 군사에 관한 일은 꺼내지 않고 사사로이 담소만 나누었다. 조조는 화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잘 계신가? 우리가 처음 효령으로 추천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조조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수도 과거를 회상하며 조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친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초가 한수에게 물었습니다. 조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말 없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초 등 관중십장이 한수에게 조조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다. 별말 없었다는 대답에 자연히 의심이 생겨났다. 마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한수를 따로 만나더니 별 말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무슨 비밀 거래를 한 게 틀림없다. 가후의 첫 번째 수가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조조는 한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날 조조가 한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치고 지운 흔적이 많아 마치 한수가 그런 것처럼 보였다. 조조는 일부러 편지에 수정한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문장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고쳤습니다. 이것이 가후의 계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초가 이 편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수가 조조와 내통하면서 편지 내용을 수정한 게 틀림없다. 한수가 우리를 배신하려고 한다. 가후는 마초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연합군 안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조와 한수의 회담 이후 마초는 한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쳐 쓴 흔적이 많은 편지를 본다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초는 편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수가 조조와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본 마초는 한수가 조조와 내통한 내용을 숨기려는 것으로 의심하여 서량군의 내부 결속이 무너졌다. 연합군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초는 한수를 공개적으로 의심했고 한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조조에 대한 경계는 느슨해졌고 서로에 대한 의심만 커졌습니다. 가후의 이 관계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연합군의 내부 분열은 전투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초와 한수는 더 이상 한마음으로 조조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조조가 총공격해 오자 한수와 마초는 대패하고 서량으로 달아났다. 막강했던 10만 연합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성의와 이감은 전사했습니다. 양추는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마초는 겨우 30여 명의 기병만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한수도 서량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조는 안정까지 추격했으나 하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회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212년 조조는 마등과 그의 일족을 처형했습니다. 마초의 아버지와 두 동생 그리고 200여 명의 일족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초에게는 사촌 동생 마대만 남았습니다. 한수는 214년에 하우연에게 패배했고 215년에 부하 장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나이는 70여 세였습니다. 관중을 호령하던 연합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후의 이간계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가후의 이간계는 왜 성공했을까요? 첫째, 가후는 연합군의 본질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연합군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뭉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약했습니다. 마초와 한수는 과거의 원수였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가후는 이 약한 고리를 노렸습니다. 둘째, 가후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사람은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조조와 한수의 회담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초의 눈에는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한수만 따로 만났을까? 왜 화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입니다. 셋째, 가후는 물증을 만들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후는 편지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고쳐 쓴 흔적이 많은 편지는 한수가 조조와 내통한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조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말입니다. 넷째, 가후는 마초의 성격을 이용했습니다. 마초는 용맹했지만 의심이 많았습니다. 마초는 한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후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이간계가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연의에서도 기본적인 줄거리는 정사와 동일합니다. 가후가 조언하고 조조가 한수와 회담하고 편지를 보내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연의는 몇 가지 극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연의에서는 마초가 한수의 팔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수와 다른 장수들이 몰래 마초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마초가 눈치채고 공격합니다. 한수는 왼팔을 잃고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이것은 연의의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마초가 한수의 팔을 잘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연의는 또한 조조가 수염을 자르고 옷을 버리며 도망치는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극적 효과를 위한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조조가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염을 자르는 장면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사든 연의든 가후의 이간계가 연합군을 무너뜨렸다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가후의 계책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가후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진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후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적이 거의 없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어 장량이나 진평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 장량과 진평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명참모들입니다. 가후를 이들과 비교한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가후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배송진은 주석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가후가 이각일당을 도와 다시 난을 일으키게 한 것은 응당 비판받아야 한다. 가후는 동탁이 죽은 후 이각과 곽사를 설득해 장안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배송진은 이 점을 들어 가후를 비판했습니다. 가후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도덕성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후는 여러 주군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처세술로 볼 수도 있고 자기 보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후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사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후는 가급적 사람들과 교분을 쌓지 않았지만 천하의 지혜를 논하려는 자는 가후에게 왔다. 가후는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전략과 지혜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후를 찾았습니다. 가후는 철저히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211년 가을 위수 전선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가후의 이간계는 편지 한 통으로 10만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완벽한 실행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가후의 이간계는 1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편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